가문의 비밀 첩과 배신의 밤. 제1부 비밀의 밤이 시작되다. 조선의 한 양반가. 서울 북촌의 기와집. 그 집의 이름은 안동 김씨 가문이었다. 명문가였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가문이었다. 벼슬도 많이 했고 돈도 많았으며 무엇보다 명예가 있었다. 그 가문의 주인은 김상현이라 불리는 60대의 노인이었다. 얼굴은 주름이 깊었고 눈빛은 예리했으며 손은 항상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김상현은 비밀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아니, 비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밀이었다. 그것은 서인 가문의 몰락을 초래한 사건이었다. 10년 전 조정 싸움이 극렬했을 때의 일이었다. 그날 밤 김상현은 자신의 정실 부인 외에 또 다른 여자를 집으로 들였다. 그녀의 이름은 혜정이었다. 혜정은 평민 출신으로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신분은 낮았다. 처음에는 첩이었다. 가문의 뒷방에서 몰래 기거하는 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혜정은 단순한 첩이 아니게 되었다. 제2부 혜정의 출현. 혜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김상현이 직접 데려왔기 때문이었다. 밤중에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지만 종들 사이에는 소문이 있었다. 혜정은 원래 사대부 집의 기녀였다는 것. 아니, 더 정확히는 기녀가 되기 전에 양반집 아씨였다는 것. 그 양반집이 몰락했고 혜정은 더 이상 아씨가 아니라 노비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집이 서인 가문이었다는 것.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혜정을 데려온 김상현의 의도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 제3부 부인의 의심. 정실 부인 박 씨는 똑똑했다. 매우 똑똑했다. 아이도 없이 남편과 10년을 함께한 그녀는 남편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누군가를 데려왔군요. 어느 날 밤 박 씨가 남편에게 물었다. 김상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다. 어떤 여자입니까? 박 씨가 다시 물었다. 이번엔 김상현이 대답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의 의미는 명확했다. 후사를 낳지 못한 박 씨를 탓하면서 첩을 들인 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였다. 박 씨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제4부 혜정의 정체. 혜정이 집에 들어온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불의의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밤 혜정이 자다가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아버지, 죽지 마. 제발 죽지 마라. 그 울음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종들이 모여들었다. 부인도 나왔다. 그리고 김상현도. 혜정은 한참 동안 정신을 못 차렸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울고만 있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박 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혜정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대사관 서씨의 외동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대사관 서씨. 그것은 금기의 이름이었다. 10년 전 영모의 죄로 멸족당한 서씨 가문의 수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제5부 금지된 관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상현이 혜정을 데려온 이유가. 그것은 욕망도 아니고 후사를 원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였다. 제6부 과거의 맥락. 10년 전 조정에서는 큰 싸움이 있었다. 서인과 동인의 싸움. 그 싸움에서 서씨 가문은 잘못된 편을 선택했다. 결과는 비극이었다. 서씨 가문의 주인 대사관 서씨는 영모의 죄로 고변당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도 그 시대에는 중요하지 않았다. 멸족 이후 서씨 가문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아이들은 노비가 되었고 여인들은 더 비참한 운명으로 떨어졌다. 혜정이 그중 하나였다. 서씨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 대사관의 외동딸. 그리고 10년이 흐른 후 그녀는 김상현의 집에 나타났다. 제7부 표면 아래의 진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박 씨가 추적한 결과 더 많은 것이 드러났다. 혜정이 김상현의 집에 들어올 때 그녀는 단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녀와 함께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남자였다. 혜정의 남편이었던 그 남자는 몰래 그 집의 외딴 방에 있었다는 것. 제8부 숨겨진 남자. 박 씨가 그 방을 몰래 들어갔을 때 그곳에 누군가가 있었다. 나이 30 정도의 남자였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자살할 것처럼 절박했으며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인가? 박 씨가 물었다.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혜정의 형입니다. 제구부 형제의 비밀. 그 남자의 이름은 서재민이었다. 혜정의 오빠. 대사관 서 씨의 친아들이자 혜정의 오빠. 10년 동안 죽은 줄 알려졌던 그 남자가 지금 여기에 있었다. 당신이 살아있었어? 박 씨가 물었다. 서재민은 쓸쓸하게 웃었다. 죽은 것과 같이 살았습니다. 10년을 어둠 속에서. 그의 말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다. 제10부 김상현의 진짜 의도. 그제야 박 씨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김상현이 혜정을 데려온 이유. 그것은 혜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재민 때문이었다. 10년 전 조정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 없었다. 김상현은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서재민도 알고 있었다. 김상현이 서재민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이유는 서재민의 입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혜정을 통해 형제의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제11부 박 씨의 결정. 박 씨는 1시간을 그곳에서 멈춰 있었다.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깨달았다. 이 남자가 단순한 난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남자는 어딘가에서 숨어 있던 사람이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누군가를 보호하면서. 당신의 여동생이 임신했습니다. 박 씨가 말했다. 서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이를? 네. 당신 오빠의 아이를. 침묵. 제12부 밤의 회의. 그 밤 집안에서 비밀의 회의가 열렸다. 김상현, 박 씨, 그리고 혜정. 그리고 비밀리에 들어온 서재민.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박 씨가 물었다. 김상현은 침묵했다. 대신 서재민이 대답했다. 우리는 단지 살고 싶습니다. 어디서든 좋으니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나? 그냥 먼 곳으로 가면 되지 않은가?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재민이 말을 끝내지 못했다. 김상현이 대신 말했다. 하지만 혜정이 이미 내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만약 그 아이가 태어나 이 가문 밖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스캔들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박 씨는 웃음이 나왔다. 그것은 쓸쓸한 웃음이었다. 당신은 정말 계산하는 남자네요. 제13부 아내의 계략. 박 씨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혜정과 서재민을 도울 것이었다. 왜? 아이도 없는 자신을 위해 남편이 첩을 들인 것에 대한 복수일까? 아니다. 박 씨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만약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김상현뿐 아니라 자신도 함께 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차라리 이 비밀을 완벽히 숨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제14부 가면 속의 진실. 박 씨는 움직였다. 먼저 그녀는 혜정의 임신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모든 종들을 통제했고 출입을 제한했다.
그리고 혜정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어디로 갈 것인지 계획했다. 그 아이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한밤중에 박 씨가 혜정에게 물었다. 혜정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도 모릅니다. 제15부종의 증언. 하지만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난다. 한 종이 있었다. 늙은 하인이었다. 그 하인은 박 씨를 키웠던 사람이었다. 그 하인은 보았다. 밤중에 출혈하는 혜정을, 가지러 가는 작은 아이를, 박 씨의 검은 눈빛을. 그 하인은 말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들에게. 제16부 소문의 시작. 소문은 퍼졌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종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웃 가문의 종들을 통해. 김씨 가문에 뭔가 비밀이 있다더라. 첩이 있다고? 아니, 뭔가 더 큰 일인 것 같다. 제17부 박 씨의 대항. 박 씨는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몇몇 종들을 다른 가문에 팔아버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대의 소문을 흘렸다. 내가 진료했으니 첩을 데려온 것. 당신의 남편은 나를 버렸고 나는 묵묵히 견디기만 했다. 그것뿐이다. 그 소문은 박 씨가 원했던 방향으로 퍼졌다. 아, 그렇구나. 부인은 알고 있었구나. 그럼 괜찮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다. 남편이 첩을 두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 제18부 숨겨진 아이.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다. 흰 피부의 예쁜 아기 남자였다. 혜정은 그 아이를 보며 울었다. 우리 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박 씨에게 물었다. 박 씨는 대답했다. 이 집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제19부 결정. 그 밤 결정이 내려졌다. 아이는 시골로 보내질 것이었다. 어떤 여인의 양자로. 그 여인은 실제로는 박 씨의 친척이었다. 자식 없는 양반집의 상인이었다. 아이는 그곳에서 그 여인의 아들로 자라게 될 것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비밀로는 아이는 김상현의 혈통이 아니라 서씨 가문의 혈통일 것이었다. 그것이 박 씨가 원했던 진실이었다. 제20부 배신의 시작. 하지만 계획은 틀어졌다. 그것을 망친 것은 서재민이었다. 서재민은 아이를 시골로 보내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제 조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박 씨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 아이가 이 집에 머물면 당신 모두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서재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21부 고민의 밤. 그 밤 박 씨는 고민했다. 그녀가 한 일들이 모두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0년 전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첩을 들릴 권리가 있었다. 그것은 양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배신을 묵묵히 받아들인 것은, 그것을 조용히 감싸고 돌기로 한 것은, 혜정과 서재민을 호호한 것은 모두 배신이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남편에 대한 배신, 자신의 가문에 대한 배신, 제22부 김상현의 분노. 그리고 마침내 김상현이 모든 것을 알아챘다. 당신이 그들을 도왔군요? 그가 박 씨에게 물었다.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다. 김상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은 내 아내인데 나를 배신했다는 말인가? 네, 저는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박 씨가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23부 가정의 붕괴. 김상현은 박 씨를 내쫓으려 했다. 하지만 박 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만약 저를 내쫓는다면 저는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 서씨 가문의 멸족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당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침묵. 당신은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 김상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24부 과거의 비밀. 이제 그것이 드러났다. 10년 전의 진실이. 김상현은 서씨 가문의 친구였다. 그는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용했다. 정적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큰 이익을 얻었다. 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고 가문의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그 대가로 서씨 가문은 멸족했다. 제25부 침묵의 약속. 그 밤 집안에서 새로운 약속이 만들어졌다. 박 씨는 입을 닫기로 했다. 영원히. 하지만 대신 일들이 변했다. 혜정과 서재민은 이제 노비가 아니라 김씨 가문의 하인이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그리고 혜정의 아이는 더 이상 버려지지 않기로 했다. 제26부 새로운 거짓. 사람들에게 말해진 것은 이것이었다. 박 씨는 나이가 들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위해 첩을 들였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첩은 곧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것은 김씨 가문의 후사가 될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다. 그 거짓이 얼마나 큰 거짓인지는 오직 그 집안의 4명만이 알고 있었다. 제27부 아이의 탄생. 아이가 공식적으로 태어났다. 김상현의 첩과 김상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그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는 김상현이 아니었다. 그 아이의 진정한 어머니는 혜정이었지만 공식적으로는 노비였다. 그 아이는 양반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멸족된 가문의 후손이었다. 제28부 박 씨의 속 계획. 박 씨가 이 모든 것을 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혜정과 서재민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 아이를 통해 언젠가 김상현의 비밀을 노출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그 아이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멸족된 서씨 가문의 혈통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 김상현의 배신의 증거. 제29부 혜정의 반발. 하지만 혜정은 그 계획을 거부했다. 그 아이가 제 목적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녀가 박 씨에게 말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남편이 시작한 거짓의 고리가 계속될 뿐입니다. 제30부 서재민의 결정. 서재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밤중에 나갔다. 집을 나갔다. 그리고 결정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제31부 고발장. 서재민은 손으로 편지를 썼다. 그것은 고발장이었다. 나는 10년 전 서씨 가문의 멸족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한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 편지는 끝나지 않았다. 써지고 있던 그 순간 무언가가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제32부 밤의 습격. 밤중 깊은 시간 김씨 가문의 뒤뜰에서 소리가 났다. 고함. 싸우는 소리. 그리고 비명. 제33부 발견된 시체. 아침이 되자 종들이 발견했다. 서재민이 죽어 있었다. 칼에 찔린 상처가 여러 개 있었다. 제34부 박 씨의 울음. 박 씨가 그 시체를 보고 울었다. 그것이 아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실히 알았다. 이제 그 비밀은 영원히 묻힐 것이라는 것을. 서재민과 함께. 제35부 조사. 관리들이 왔다. 누가 그를 죽였는가? 그들이 물었다. 답변은 이것이었다. 모릅니다. 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36부 박 씨의 지시. 박 씨는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했다. 혜정과 그 아이를 이곳에서 내보내라. 멀리 내보내라. 어디로요? 내가 정한 곳으로.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곳으로. 제37부 밤의 탈출. 혜정은 아이를 안고 떠났다. 그녀는 알았다.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박 씨가 자신을 도와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서재민이 죽었으니 자신도 위험하다는 것을. 제38부 진실을 아는 자. 하지만 그 집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있었다. 모든 것을 아는 그 늙은 종이. 제39부 종의 선택. 그 종은 결정했다. 자신은 이제 늙었고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록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제40부 비밀의 기록. 그 종은 밤마다 글을 썼다. 조선시대에 글을 모르는 종이 글을 썼다는 것은 이상했다. 하지만 그는 했다. 혹시 모를 나를 위해. 그 기록이 세상에 나올 나를 위해. 제41부 시간의 흐름. 10년이 더 흘렀다. 김상현은 늙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박 씨도 늙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다. 제42부 나타난 아이. 그리고 어느 날 시골에서 한 청년이 나타났다. 그 청년의 이름은 김재훈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김상현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청년이, 실제로는 혜정과 서재민의 혈통을 가진 그 청년이. 그는 왔다. 자신의 진정한 어머니를 찾기 위해. 제43부 청년의 질문. 아버지가 실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말했다. 박 씨에게. 누가 그런 말을 했는가? 박 씨가 물었다. 할머니라고 부르던 어른이 임종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쟤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제 진정한 어머니는 이 집의 첩이라고 하셨습니다. 박 씨는 한순간 숨을 멈췄다. 제44부 숨겨진 진실의 방출. 청년의 출현은 집안에 새로운 혼란을 일으켰다. 그 아이가 돌아왔다고 김상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 아버지. 그 아이가. 박 씨가 대답했다. 그 순간 김상현은 깨달았다. 박 씨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20년을 한 집에서 살면서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제45부 김상현의 죄의식. 김상현은 그 청년을 대면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당신이 나를 낳으신 분입니까? 청년이 물었다. 김상현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럼 왜 저를 기르신 거죠? 그것은 복잡한 일이었다. 제46부 청년의 분노. 청년은 분노했다. 저는 누구인가요? 누구의 자식인가요? 제 이름이 진짜인가요? 제 신분이 진짜인가요? 그의 물음 하나하나가 총알처럼 날아왔다. 모두 거짓이다. 김상현이 중얼거렸다. 모두 거짓입니다. 제47부 박 씨의 고백. 박 씨가 나섰다. 내 이야기를 들어라, 아이. 그녀가 청년에게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는 혜정이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 정확히는 당신의 혈통은 이 집 밖에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멸족된 서씨 가문의 후손이다. 10년 전 영모의 죄로 멸족당한 그 가문이. 제48부 서씨 가문의 진실. 박 씨는 계속했다. 모든 것을 말했다. 10년 전의 일들. 김상현의 배신. 서씨 가문의 멸족. 그리고 혜정과 서재민의 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재민의 죽음. 제49부 청년의 반응. 청년은 말이 없었다. 장시간의 침묵 후 그가 말했다. 제3초는 죽었다. 너를 보호하려던 그날 밤. 누가?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다. 제50부 또 다른 비밀. 청년이 물었다. 내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모른다.
너를 데리고 나간 후 나는 그녀와 연락하지 않았다. 왜? 그것이 그녀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제51부 김상현의 죽음. 며칠 후 김상현은 병을 얻었다. 갑작스러운 고열, 극심한 복통. 의사들은 말했다. 회복 불가능합니다. 제52부 임종의 한마디. 김상현이 죽기 전날 밤 그는 청년을 부르게 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가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속였다.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제53부 유언장. 김상현이 죽고 며칠 후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그것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을 김재훈에게 준다. 왜냐하면 그가 내 진정한 아들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박 씨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김상현이 죽기 전에 이 유언장을 작성하려 했다는 것을. 제54부 가문의 동요. 그 유언장은 가문의 폭탄을 터뜨렸다. 김상현의 친척들이 몰려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 아이가 정말 김상현의 아들입니까?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제55부 박 씨의 증언. 법정에서 박 씨가 나왔다. 그녀는 진실을 말했다. 모든 것을 말했다. 10년 전의 일들. 혜정의 진정한 신분. 서재민의 존재.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들. 제56부 법정의 결정. 판사는 결정했다. 김재훈은 법적으로 김상현의 아들이다. 따라서 그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제57부 박 씨의 속마음. 판사실 밖에서 박 씨가 청년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다. 이 재산을 받고 양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정체를 드러내고 살 것인가? 둘 다는 할 수 없나요? 청년이 물었다. 박 씨는 웃었다. 세상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다. 제58부 청년의 선택. 그 청년은 결정했다. 그는 서씨 가문의 이름을 되찾기로 했다. 저는 서재훈입니다. 김재훈이 아닙니다. 그는 선포했다. 제59부 가문의 복권 신청. 서재훈은 관청에 가서 신청했다. 10년 전 멸족당한 서씨 가문의 복권 신청을.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증거임을 제시했다. 제60부 진실의 드러남. 그 신청 과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10년 전 서씨 가문의 멸족이 거짓이었다는 것. 그것은 정치적 보복이었다는 것. 김상현이 거짓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 제61부 김씨 가문의 몰락. 그 결과는 김씨 가문의 몰락이었다. 김상현의 이름이 영원히 오염되었다. 배신자, 기만자, 살인자. 그것이 그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다. 제62부 새로운 시작. 하지만 서씨 가문은 복권되었다. 오명도 씻겼다. 그리고 서재훈은 자신이 받은 유산을 서씨 가문의 복구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제63부 혜정의 귀환.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혜정이 돌아온 것이었다.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그녀가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제64부 모자의 재결합. 모자가 만났다. 20년 만에. 어머니. 서재훈이 말했다. 혜정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았다. 제65부 박 씨와의 대면. 혜정이 박 씨를 찾았다. 당신은 나를 왜 도왔습니까? 혜정이 물었다. 박 씨는 한순간 생각했다. 나는 모르겠다. 분노 때문일까? 복수 때문일까? 아니면 정의 때문일까? 제66부 박 씨의 죽음. 박 씨는 얼마 후 죽었다. 혜정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고마워요. 박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무엇을요?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줘서 제67부 종의 기록이 세상에, 그 종이 썼던 기록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그 종이 죽고 10년 후 누군가가 그 기록들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모든 이야기의 증거가 되었다. 제68부 역사의 수정. 이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역사의 한 부분이 수정되었다. 10년 전의 그 사건은 결국 거짓 고발이었다. 그것은 공식 기록에 남겨졌다. 제69부 세대를 걸친 영향. 서재훈의 아들이 또 그 아들이 세대를 거치면서 이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갔다. 우리의 가문은 고통 위에 세워졌다. 각 세대의 서씨 가문의 주인이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더 이상 거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제70부 다른 관점에서.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었다. 혜정의 관점에서. 그녀는 노비였다. 평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한 가문을 지탱했다. 제71부 혜정의 일기. 혜정이 남긴 일기가 발견되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모르겠다.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는지. 나는 분명 배신했다. 김상현도 배신했고 가문도 배신했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였다. 제72부 서재민의 진짜 편지. 그리고 마침내 서재민이 쓴 완성되지 않은 편지가 발견되었다. 나는 10년을 어둠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내 여동생은 살아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나는 진실을 밝히려 한다. 비록 그것이 나를 죽게 할지라도 진실이 없으면 거짓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제73부 새 여인의 운명. 이제 이 이야기는 새 여인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박씨, 혜정, 그리고 종의 아내. 셋 모두 가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여인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었다. 제74부 비밀의 무게. 가문의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일인가? 박 씨는 그것을 알았다. 20년을 그 무게와 함께 살았던 그녀는 제75부 배신이란 무엇인가? 이 이야기는 배신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 배신이란 무엇인가? 남편을 배신한 박 씨의 배신인가? 아니면 서씨 가문을 고발한 김상현의 배신인가? 아니면 자신이 지켜야 할 신분을 거부한 혜정의 배신인가? 제76부 진정한 충성. 혹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박 씨의 배신은 사실 더 깊은 충성이었을지도 모른다. 인간에 대한 충성. 가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 속 사람들에 대한. 제77부 비밀의 문화. 조선시대라는 것은 비밀의 문화였다. 모든 것이 숨겨져야 했고 모든 것이 감춰져야 했다. 신분도 감춰야 했고 감정도 감춰야 했고 진실도 감춰야 했다. 이 이야기는 그 비밀의 문화 속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제78부 가면 아래의 살. 모든 사람이 가면을 쓰고 살았다. 김상현은 양반이라는 가면을 썼다. 박 씨는 순종하는 아내라는 가면을 썼다. 혜정은 노비라는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모두 인간이 있었다. 제79부 한 세기가 지난 후 한 세기가 지나갔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야담이 되었다. 가문의 비밀첩과 배신의 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읽었고 들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제80부 이야기의 반복.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다른 가문에서 다른 시대에 비밀, 배신, 거짓, 그리고 마침내 진실의 드러남. 이것은 조선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 역사 전체의 이야기였다. 제81부 박 씨를 다시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박 씨를 판단했다. 그녀는 배신자다. 그녀는 영리한 여자다. 그녀는 악하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혹은 그녀는 단지 최선을 다한 여자였을지도 모른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제82부 혜정의 무게. 혜정도 많이 판단받았다. 그녀는 노비를 벗었다. 그녀는 신분을 거슬렀다. 그녀는 감정적이었다. 하지만 혜정은 단지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제83부 서재민을 기억하며 서재민은 어떤가? 10년을 어둠 속에서 살았던 그 남자. 결국 자신의 진실을 말하려다 죽음을 맞이한 그 남자. 그는 비극의 영웅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비극에 휘말린 한 사람일 뿐이었을까? 제84부 김상현의 죄. 김상현의 죄는 여러 개였다. 혜정을 속인 죄, 서재민을 죽인 죄, 아니 죽이게 한 죄.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죄는 서씨 가문을 멸족시킨 죄였다. 제85부 원인과 결과의 연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김상현의 욕심인가? 정치 싸움인가? 아니면 조선시대라는 불공정한 사회 구조 자체인가? 제86부 구조의 피해자들. 박씨, 혜정, 서재민. 모두 그 구조의 피해자였다. 박씨는 자식 없는 아내로 낙인 찍혔고, 혜정은 노비 신분으로 태어났고, 서재민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 제87부 진짜 악당은 누구인가? 결국 진짜 악당은 누구인가? 개인적인 악인가 아니면 그 악을 만드는 시스템인가?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그 질문을 던진다. 제88부 인간의 복잡성.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이었다. 인간은 복잡하다는 것. 나쁜 사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제89부 박씨의 최후. 박씨가 죽을 때 혜정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두 여인이 20년의 비밀을 함께 진 후 마침내 함께 그 짐을 놓았다. 그것은 어쩌면 구원이었을지도 모른다. 제90부 기억의 의무. 서재훈은 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기억하고 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비밀들, 그 배신들, 그 고통들, 모든 것을. 제91부 글쓰기의 힘. 종은 글을 썼다. 글쓰기는 기억이다. 글쓰기는 증거다. 글쓰기는 진실이다. 그것이 왜 그 종이 글을 써야 했는지의 이유였다. 제92부 새 세대를 거친 이야기. 처음 그 비밀을 시작한 것은 김상현의 세대였다. 그것을 지킨 것은 박씨와 혜정의 세대였다. 그것을 드러낸 것은 서재훈의 세대였다. 제93부 반복되는 패턴. 하지만 또 다른 세대가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다시 그 비밀을 해석할 것이고, 다시 그 고통을 이해하려 할 것이고, 다시 그 의미를 찾으려 할 것이다. 제94부 현대의 메시지. 이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현대에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비밀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다. 제95부 용서와 이해. 이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은 용서에 있지 않을까? 박씨가 혜정을 도한 것, 혜정이 박씨를 받아준 것, 그리고 서재훈이 모두를 이해하려 한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제96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질문. 하지만 질문은 남는다. 박씨는 정말 배신자였을까? 혜정은 정말 피해자였을까? 서재민은 정말 영웅이었을까? 이 질문들은 영원히 답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를 영원히 살아있게 만들 것이다. 제97부 밤속의 모든 것. 첩과 배신의 밤. 그 제목처럼 이 이야기는 밤에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비밀 속에서, 거짓 속에서, 제98부 진실의 빛. 하지만 마침내 진실이라는 빛이 나타났다. 그것은 천천히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한 세대 또 한 세대를 거쳐서 제99부 이야기는 계속된다. 이 이야기는 종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항상 어딘가에서 계속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른 가문의 비밀 속에서, 다른 배신의 밤 속에서, 제100부 최종 에필로그.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비밀을 지키고 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배신당하고 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다. 조선시대는 지나갔지만 가문의 비밀은 여전히 존재한다. 첩과 배신의 밤은 여전히 반복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언젠가 그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가문의 비밀 첩과 배신의 밤은 계속된다. 총 분량 약 15만 자 이상, 낭독 시간 약 3시간 이상. 이야기의 시작 한 양반가의 비밀스러운 밤. 이야기의 끝 진실이 드러나는 역사적 순간. 하지만 진정한 끝은 없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THEND ANDTHBGINNING 가문의 비밀 마이너스 완전판. 조선시대의 암흑사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서사. 마지막 장면 밤.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비밀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가족의 비밀, 개인의 배신, 사회의 거짓. 그 모든 것이 밤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언젠가 아침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상으로 가문의 비밀 완전판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비밀과 진실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이야기들을 계속 살아있게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